first part of today's session, we will beg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ession. 네, 그럼 좌장과 참가 연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공감되는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이 그 역사를 전공한 분은 아니에요. 연극영화과를 나왔습니다. 우리 장군 대표도 연극영화과를 나왔는데 역사를 구현하는 기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역사학자를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가져왔고 정말 스타 강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고흐에 대한 도슨트를 겨냥해서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등 그 워낙 대모험 시리즈가 아주 최고의 베스트셀러인데 이제는 확장해서 소스 하나로 멀티 유즈를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쓸 수 있는 그런 확장된 그런 컨텐츠 회사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비밀이 뭘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업을 이끌어갈까 하는 것도 되게 궁금해서 오늘 당구마의 장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오늘 K 기업이어서 글로벌에 대한 얘기를 잠깐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만 접하게 되면은 일단은 저희는 타겟 자체가 초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2년 전에 사업 준비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할 때만 해도 270만이라고 자료에서 나왔었어요. 근데 요번에 조회를 해보니까 264만을 체크하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투자 유치를 진행하다 보니까 260만이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은 국내 시장에서는 인구 절벽으로 인한 사업성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등교육 사업은 위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투자 시장에서도 이미 뭐 시장이 꺾이지 않았나? 교육 시장이 한풀 갔잖아. 캡이 씌워져 있는데 이런 단어들을 쓰시면서 어떤 평가절하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국내 260만에서 원탑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원탑이 되는 그 기조를 발판으로 삼아서 이제는 베이비도 마찬가지, 키즈도 마찬가지, 교육도 마찬가지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글로벌로 확장을 하지 않는 이상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증폭 안 되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끊임없이 지금 해외 시장에 대한 컨택도 하고 있고 그 이윤의 목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가치관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돈만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 품질력도 떨어지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에 대한 영감을 주는 멘토는 사실 있었고 사실 농업이라 하면 이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일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도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농업 시골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하면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 이미지가 좀 대한민국 젊은 세대들한테 좀 강한데 사실 이걸 좀 깼어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만 더 이 부분을 깼었으면 좀 더 일찍 냉동김밥 같은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세상에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 농산물을 가공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전 세계에 수출한다. 사실 제가 앞서 저희 회사를 소개시켜 드릴 때 저는 식품회사지만 농산물 가공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좀 더 식품 제조업 CEO 조은우입니다 라고 하면 좀 더 멋져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어떤 누군가가 인사를 할 때도 농사 짓는다고도 농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겸손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가치관을 잃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 멘토가 그랬습니다. 우리처럼 이 농업에 기반, 농업에, 농촌에서 이 식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그들의 부산물들이라든지 그들의 농산물들을 수매를 해서 고화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지만 사실 농업의 가치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가치관들을 사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다 보니 이제 지역민들 그리고 지역 농산물들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그 소중함을 알게 되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게 됐습니다. 작은 농촌이지만 사실 저는 지금 현재 대기업들과도 경쟁을 하고 있고 그들과 경쟁을 하고 제가 그들 무기가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는 대한민국 농산물들을 써서 나는 해외로 수출시킨다는 그리고 품질력이 우수하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경쟁력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농진청이라든지 AP 유통공사라든지 이런 기관에서도 많이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장점들을 이용을 하는 것도 또 중요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 수출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김밥이라 하면은 둘러싸여져 있는 김도 블랙페이퍼라 해서 해외 사람들이 검은 종이 이거 어떻게 먹어라는 어떤 이미지 그리고 김밥이라는 식품의 이름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 20개국에 수출을 했었습니다. 코리안 스시라고 했어요. 예. 우리 김밥이 그 현지인들에게 스시로 인식이 돼서 팔린다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 많이 유혹이 들었습니다. 제 제품의 포장지의 이름을 코리안 스시라고 만약에 붙여서 판다면 조금 더 해외에서 잘 팔릴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유혹도 있었는데 제가 이 냉동김밥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일본에서 우리 한국식 레시피 김밥 그러니까 우리 김밥은 일본 막기 같은 걸 보면 단순합니다. 밥에다가 뭐 한두 가지 재료를 넣어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 저희 김밥처럼 다양하게 농산물 한 5가지, 6가지 채소와 어떤 것들을 넣어서 판매를 했는데 대박이 나더라는 기사를 보고 제가 냉동김밥을 야 너희들이 왜 우리 한국 김밥을 일본에서 막기처럼 만들어서 팔아 라는 어떤 그런 예고심이 좀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 일본에서 우리 한국식 김밥을 판다 라는 걸 보고 제가 그럼 만들어서 수출을 해버리자 되게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뭐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정리를 해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간편식 김밥을 최선을 다해서 팔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죠.